네,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스럽고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저희 셀코TV 초대 손님은요, 저희 테이블 앞에 배가 놓여 있습니다. 상징적인 배입니다. 배다른 남매를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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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배를 이거 세상에 어디다 뒀다 갖고 왔어요? 제가 땄다가 1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누님이랑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이거 가져가서 꿀 넣고 푹 내려 먹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 어떤 얘기냐면 역시 뭐 배연정하면 건강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파란만장한 건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요즘도 이런 일을 자꾸 겪으니까 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분들이 절 만나려고 애써요. 네. 왜? 다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나보고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이래갖고 오면 마치 제가 주치의같이 뭐 식사는 어떻게 드시고 다 메모해요. 코미디언 남을 웃기는 사람이 쭉 살았는데 살다가 또 이렇게 이제 닥터의 삶을 살고 계신 네. 거예요. 경험 많은 주치의가 어디 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곤지암맥 저기 돌파리 의사라고 저는 이제 웃잖아요. 그게 증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 체험한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예전에 그러셨지만 지금 얼마나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죠. 근데 저는 방송을 같이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네. 정말 췌장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췌장이 안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정도에서 지금의 이 활기랑 이 생기를 갖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쨌든 요즘 건강은 아무 문제 없으신 거죠? 아무 문제 어떠세요? 없죠. 그죠? 아무 문제 네. 없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승마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승마한다면 네 그러는데 뭐 제가 오토바이를 못합니까? 경비행기를 못합니까? 저 요트를 운전 못합니까? 자동차 운전합니다. 뭐 이래서 그 다 자격증 땄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고 계시지만 인생의 태클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위기가 췌장 수술하셨을 거죠. 그때 어땠습니까? 아유, 만약에 제가 췌장만 수술 안 했더라면 제가 아마 이 바디빌더에도 나가고 진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활이 그렇잖아요. 연예인 생활 지금 54년 하면서 이제 코미디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미디 가수 해보겠다고 갔는데 코미디를 하시는 웃으면 보기와의 김경태 선생님이 이리 오라고 그래갖고 저를 코미디에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가 뭔지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길거리 가니까 되게 웃겨 이러는 거야. 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날 보고 웃지? 그래갖고 막 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웃어. 쫓아갔지. 왜 날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더 웃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 4년 하니까 코미디언이 돼버렸어. 아, 그냥. 가수로 시작했다. 그때부터 가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는 프로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서 또 춤추고 또 사회 보고 라디오 DJ하고 야간 없어 뛰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프로를 14개씩 했어요. 와. 그리고 서울 부산을 출퇴근이야. 여기 녹화 끝나고 7시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9시 스테이지 올라가서 하고 또 저기 기차 그거 타고 새마을로 덜컹덜컹 하는 거 타고 딱 뭐 5시에 용산이나 서울역에 내리면 목욕탕 가서 쪽잠 자고 방송국 가서 또 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아침 건너뛰어. 예. 점심 바빠서 못 먹어. 저녁 때 일 끝나고 이따만큼 먹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몰아서 막- 드시니까. 그것도 막 고기 바짝 고서 그렇지. 거기다 또 얼마나 맛있어 맥주. 자, 그거다 생선에 먹고 막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먹고 피곤하잖아요. 그냥 잔 거예요. 화장도 못 지우고 이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췌장이 계속 망가지는 걸 몰랐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입이 써요. 아, 입이 써. 그리고 말라요. 예. 근데 이 등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렇죠. 등이 이게 많이 결리죠. 허리도 아니요. 이게 참 그렇죠. 등도 아니고 그 중간. 가운데쯤. 그러니까 여기가 등과 위장이잖아. 허리의 가운데쯤이 아프죠. 여기가 위장이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와서 이쪽 뒤에가. 그러니까 다 맞다고. 파스 붙이고 지압 받고 막 뜸 뜨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또 지나가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황달이 왔구나. 그 내가 날 보니까 얼굴이 노래서 우리 남편한테 나 노랗지 그러니까 아이 화장 안 해서 그래.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기운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위를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수면 마취가 없었어요. 그 생으로 이걸 하고 났는데 내시경. 간을 초음파를 해봤냐 그래서 초음파 안 해봤죠. 초음파를 또 간을 하더니 간도 괜찮아. 고개를 막 이러더니 뭘 써줘요. 원인을 찾는다고 네.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방사선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진단 뭐, 방사선과. 뭐 MR도 찍고 CT도 CT도 찍고 찍고. 뭐 거기 갔더니 뭐 여기다가 뭘 척척한 거 발라놓고 거짓말 안 받고 1시간을 이러고 있어. 초음파 보내라고 초음파. 젤 바른다고. 네, 근데 고개를 자꾸만 이래요. 그러더니 뭘 또 써줘요. 네, 큰 병원으로 가요. 병원을 자꾸 이제 옮기셨구나. 네.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또 검사를 해요. 어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입원시켜요. 아, 날 왜 입원시켜요? 그랬더니 보호자한테 뭐라고 하더니 입원을 시키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뭘 수술해요? 그랬더니 저는 췌장이라고 그래서요. 그게 대장이나 소장 무슨 그런 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잘 모르셨죠. 아,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췌장에 이렇게 된 게 18cm인데 이게 위장을 이렇게 들어야 등 쪽으로 가서 그렇죠. 있더라고. 구석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민들을 하더니 일주일을 수술을 안 시키고 5과 선생님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갖고 자, 이걸 다 잘라버리냐 췌장을. 그러면 자르는 순간 여기다 또 뭐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심어야 되죠. 된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고민을 하다가 막 간도 반 자르고 거기 지나가는 건 다 자르는 거예요. 그거 수술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랬냐면 종양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있다는 거예요. 췌장에. 네, 췌장에. 근데 이렇게 생긴 거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종양이 있는 거예요. 각 이게 부위마다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싹 잘라내는 건데 그때 제 나이가 5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을 해갖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눕혀놓고 있다가 수술에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저거한 건데 뭐 레이저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쏘면은 되는데 그냥 여기 입원하고 피곤하니까 쉬었다 나가심 자꾸 열흘이면 된다. 형님이 그 안심시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술을. 근데 막 이렇게 깨나는데 의사가 이렇게 치면서 자, 홍혜경 씨 이래요. 그 멀리서 들리는데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아, 맞아. 나 수술했지. 근데 왜 수술한 자리가 어디지? 왜 마취 끼실 때.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장을 건드리니까 그렇죠. 이게 다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휴, 사는 것부터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그거를 딱 떼어내서 이렇게 편같이 해갖고 옆에 방으로 이렇게 보내면 조직 검사. 예, 조직 검사하면 바로 그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암으로는 안 갔다. 다행히 종양에서 그러니까 착한 종양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짜집기를 해서 나머지를 살리느냐. 췌장을 조금 그나마 먹어. 다행이네,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다 잘라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5cm 남긴 거예요. 13cm 자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잘 내려가던 소장을 끌어올려다가 양쪽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는 밥 먹으면 식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 그런데 여기 가다가 보면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여기가 딱 체한 듯이 막혀 그러니까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요만한 걸로 이렇게 물을해도 조금 먹으면 여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한 60일 가까이 있다가 이제 나와갖고 3년을 그땐 38kg밖에 안 나갔어요. 수술하고요. 제대로 못 드시네. 아니요, 위장도 반 자르니까 또 뭘 금식도 먹질 시키더라고요. 못하니까. 예. 그리고 그 뽀얀 거 있어요. 맞아요. 동물성 무슨 그게 네, 영양제 비슷한 거. 예, 그거밖에 놔주는 게 없는데 이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3년을 업고 다니면서 그랬구나.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진짜. 제가 근데- 의사한테 물었어요. 네. 아니, 나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죽겠길래 이게 언제 나가야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한 4년 반은 지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면 이게 이렇게 새우가 된 거예요, 몸이. 펴질 못하죠. 엄청나게 길게 이걸 찢어놓으니까 이렇게 돼갖고 통증이 생기시니까. 여기 완전히 쑥 들어가서
물 부으면 뭐가 한바 가지고. 근데 그래도 췌장에 사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도 요 뒤가 아프고 이게 뭔가 좀 입이 쓰고 황달이 마르고, 되고 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췌장은 어떤 장기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 관련 질환들이 대부분 늦게 발견이 네. 되고요. 그럼 늦게 이제 발견되고 나면은 증상이 사실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방송을 보시고 정보를 접하시니까 쉽게 이제 찾아내는 또 길라제비가 되는 건데 20년 전만 해도 이 증상을 갖고 계시면 단순히 이제 근육통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암이라든지 만성 췌장염의 기본 증상이 약간 소화장애, 소화불량, 그리고 특징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시는데 허리가 허리가 아픈데 아니야, 그게. 아래쪽 허리가 아니라 딱 이 정도 라인의 허리가 아픕니다. 그 어깨면 어깨라고 할 텐데 어깨도 아니고 어깨도. 날개병도 아니고 맞아. 요 가운데 라인 중심으로 해서 한쪽 편만 아프면 좋을 것 같은데 등이 아프거든요. 그게 초창기에 많이 놓치는 게 허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한의원에 침 맞다가 제가 췌장암, 췌장염을 놓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럼 아니. 뭘 가지고 회복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아 이건 먹어야 되겠다 하면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 사이즈가 당연히 그건 아무리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3개씩이나 되고. 근데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써내래요. 근데 내가 뭘 먹었지?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먹는 게 토마토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그게 싸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된 거 한 관 두 관 사다 놓으면 잘라서 설탕가루 이렇게 뿌려주면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먹는 건 토마토인데 의사가 뭐랬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토마토 덕분을 보셨구나. 그게 도저히 안으로 안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래요. 우리도 토마토 열심히 먹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수간호 사고 먹고 본인들끼리. 예, 이게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이즈면 그리고 그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요. 나랑 같이 수술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씩 돌아가시죠. 네. 왜냐면 췌장암이 사망률이 되게 진짜 이 높거든요. 부분에서 궁금한 게 토마토를 어려서부터 쭉 드셨고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췌장암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뭘 드셨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토마토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거든요. 그 라이코펜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같이 가열해서 먹게 되면 체내 이제 흡수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라이코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마토가 사실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강력한 신장 모양처럼 굉장히 탱글탱글하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농축된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흔히 유행하는 얘기가 토마토가 있는 계절에는 병원이 한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의사들이 거죠. 얼굴이 파랗게 지금 그렇죠. 하여튼 그거를 60년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 지금은 이제 밥에 김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토마토를 먹어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세요? 아니죠. 토마토를 물김치도 담고. 엄청 많이 드세요. 네, 엄청. 또 살짝 그 저기 간간하게 여름이니까 이렇게 짠지같이도 만들어 먹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저는 집 저기 스파게티도 할 때 소스를 안 사요. 그래서 토마토를 막 갈아요. 그래서 그걸로만 소스를 제가 만들어서 집에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요. 그 올리브 오일 넣고 네, 그럼요, 당연히. 그러면 혈당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토마토를 정말 갈아서 마시고 갖고 다니면서 먹고 씹어. 뭐 삼겹살 먹을 때도요. 이렇게 잘라서 해갖고 그걸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야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토마토를 드시고 계셨는데 배 원장님 느끼기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음식은 생과 쑥으로 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생은 이제 날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날 그대로 드시는 생식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는 또 좋은 것은 숙식으로 먹어라. 익혀 먹으라는 건데 익혀 먹는 게 지금처럼 이제 스파게티 같은 거 할 때 덮여서 익혀서 올리브유 넣어서 좋은 걸 가지고
두 가지 방식대로 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드시는 거죠. 우리가 또 토마토 먹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설탕 뿌려 먹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안 익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소금 이렇게 살짝 뿌려서 먹을 때 그럼 그 신맛이 단맛으로 가요. 건강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호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요. 보통 이제 토마토를 드실 때 그냥 일단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적게 먹더라도 확 열량을 올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7, 80년대에는 설탕으로 주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셔서 이제 당분 자체가 크게 필요가 없을 때는 약간 짭조름한 이렇게 드신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입맛이 없다. 그러면 약간 설탕에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염분 보충 목적으로 약간 소금을 뿌려 드시거나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것도 또 좋은 토마토 이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토마토 때문에 상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토마토 먹은 얘기를 그 뭐 아침 프로에 나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다큐 프로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아나운서 두 분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그 1.5리터 그걸로 토마토를 그분들을 먹게 했어요. 해갖고 이제 그 전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이 겹치니까 DNA이 손상이 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저기 토마토를 일주일을 그 아나운서 2명을 먹이고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손상된 DNA이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거죠. 그 이제 저는 또 그거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제 거랑. 그 이제 저는 토마토를 먹고 이렇게 해서 췌장도 이렇게 암으로 안 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갔는데 사천 있죠, 경남. 네네네. 사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농사 이걸 줘도 저걸 줘도 잘 안 돼서 텔레비에서 내가 나와서 토마토 얘기를 하고 토마토가 열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토마토 농사를 자기네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 농가가 살았다. 사천군 농가가.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감사패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그 토마토가 막 확산이 되고 막 이랬죠. 그게 벌써 23년 전 얘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토마토를 즐겨 드시고 하루에 몇 개 정도? 아무리 못 먹어도 하루에 5알? 그러니까 이만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네, 5알. 즐겁대요. 아니요, 부 가루도 2개 갖고 갈고. 어디 좀 먼 길 같은 길 갈아갖고 소금 조금 넣어서 갈아요. 그래서 스트롱 굵은거려서 쫙 빨면은 건더기가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물김치도 담고. 또 뭐 저기 저 집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삼겹살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다 소금을 살짝 뿌려갖고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삼겹살 먹을 때.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구워요. 그러면 토마토가 우리가 소고기만 아니지 돼지고기 꼭 노릇노릇 구운 거에다가 같이 토마토랑 먹으면 간도 맞고 좋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안 먹어도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먹는 게 한 6, 7알. 그러니까 우리는 토마토 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즐길 수 있게 됐네요. 다양한 그렇죠, 그렇죠. 음식이니까. 그리고 저희 남편도 당뇨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배현정 씨한테 상담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토마토 먹으라고 그러죠. 예, 꼭 그거 도시락에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어라.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굽는 걸 먹지 말아라. 삶아서 먹어라. 거의 박사 수준이고요. 제가 10년 정도를 식사하시는 걸 보고 최근에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계속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정말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먹는 걸 정확하게 그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게 더 있어도 기피하진 않으신데 딱 한 조각, 한 입 이렇게 딱 드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토마토 먹어라. 토마토 전도사가 돼요. 아니 먹고 내가 좋으니까. 네. 야. 내가 뭐 도마도 장사도 아니고 막. 먼저 배남매와 함께 건강 얘기 네. 나눠봤는데 토마토를 또 이렇게 적극 권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셀코TV 탐나는 일상입니다. 생활 속에 스며드는 영어로 저희한테 재밌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스타 강사 1호 문단열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네. 굉장히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네네네. 한동안 정말 뵐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전적으로 두 가지 이유인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이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출연 수명 직종마다 수명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네. 뭐 이제 배우분들은 잠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네. 평생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분야는 그 뭐 어학 강사 이런 분야는 네. 보통은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도 네. 대부분 한 10년 하세요. 네. 그 정도면 잘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전 한 15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변고가 좀 있긴 했죠. 네. 중간에 대장암 한 번 네.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변고가 있어서 좀 뭐랄까 하고 싶어도 못했던 적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였어요? 대장암은 조금 됐어요. 그거는 한 11년? 11년. 네, 11년.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그냥 건강검진 하다가. 아니 그러면 아주 해피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도 건강검진하다 딱 발견을 빨리 했으니까. 발견해서. 네. 빨리 발견해서. 발견 못하면 큰일이죠. 그 대장검사는 따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점심시 나가서 지갑을 안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예약돼 있었던 거 말고 추가 검진인데 이거 귀찮은데 어떡하지?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다시 지갑을 갖고 와서 추가로 돈을 내고 검진을 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죠, 사실. 예. 그리고 이제 통보를 받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항암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술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한 20cm 정도 이제 드러냈죠. 어제 일처럼 쨍하니 기억하는데요. 그잖아요. 그런 거 얘기 처음으로 들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뭐 아미니 이런 터미널 디지즈는 이런 좀 힘든 병들은 자기가 이제 진단을 받으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제 근데 9시부터 12시까지 이제 3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9시에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악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악성이 무슨 말이에요? 암이라고요? 그랬더니 네,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수업 들어가서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 수업 시간에 200명씩 들어왔는데 앞에서 뭐라고 하던 가락으로 녹음기처럼 내가 뭐라고 녹음기처럼 막 얘기를 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집사람 대동하고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는데 뭐 이마저마해서 수술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큰지는 실제로 이거는 꺼내봐야 한다. 그래서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드러내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오후 4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백지장이잖아요. 완전히 머리가 하얀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듣고 패닉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원무과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진료비를 내고 딱 돌아서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울까 말까 한 표정으로 현금 영수증 되나요? 11년 전에 그 주변 환경은 어땠습니까?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뭐 초창기에는 이제 30살 때 처음에 학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스토리가 이제 많이 듣던 스토리예요. 뭐 하다가 고생하다가 갑자기 팍 잘 돼가지고 늘렸는데 IMF가 와가지고 그때 IMF 때 그때요. 네, 그때는 엄청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학원을 크게 차려서 IMF가 와서 안 됐고 이제 그때 돈으로 이제 한 달에 3,000씩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살이. 야. 그러니까 이제 재벌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재벌이 될 것 같아갖고 이거 뭐 그 사업 처음 해보면요. 마치 그 주식 처음 해보는 주린이 분들이 처음에 샀는데 몇 달 동안 오르기만 하면 평생 오를 것 같아가지고 막 빚내잖아요. 똑같은 케이스. 그래서 이제 빚내가지고서 더 벌렸어. 한층 하던 거를 막 2층도 하고 4층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대형 학원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딱 벌리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이제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이제 빚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빚을 총 계산을 해봤더니 5억 7천인가가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건 사업은 사업으로 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 닷컴 경제가 시작이 됐어요. 막 묻지마 투자 막. 그러네. 그때가 또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닷컴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닷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컨텐츠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때 무슨 뭐 라이코스, 엠파스, 야후 막 이런 거 있을 때 다 어디 갔나 몰라. 있을 때 구글 나오기 전에 다들 자기들이 이제 뭐죠? 트래픽 경쟁하느라고 이렇게 섹션들을 만들어 생활 섹션, 교육 섹션 이렇게 섹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돈 안 받고 컨텐츠를 올려줄 때를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교육 컨텐츠를 집어넣었는데 잘 됐어요. 단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그런 성공은 또 처음 해봤으니까 알아주는 성공. 그건 처음 해봤으니까 또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잘 됐어요. 투자 모집이. 실물이 없다고 투자를 안 하고 보류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치 대기업들, 군함 같은 항공모함 같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런 조그만 나룻배나 안개 속이긴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제 빚으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했는데 안개가 거쳤는데 결론이 뭐냐면, 돈 주고 컨텐츠를 살 때는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절반 성공, 절반 실패인데, 이제 학원도 학생들 많이 모아서 일단 그렇게 흥행은 성공했으나 역시 사업은 아니었다. 이번에도 트래픽은 성공했으나 역시 사업은 아니었다. 이제 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신매덕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너무 젊어가지고 아니 뭐 그거 뭐 또 사업으로 갚으면 되지. 그리고 또 분발할 수밖에 없는 차이에 요상하게 제가 의도했던 바가 전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던 강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성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분들 방송에 출연시키다가 카메오로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상하게 쪼개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업은 점점 빚이 늘어가는 상황이 이렇게 쪼개서 갈라져 올라가는 거죠. 그 정도 인기로 15년을 누리셨으면 빚 어느 정도 다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한 번 더 했지. 그러니까 홈쇼핑을 한 번 더 했어요. 어학 세트 막 이런 걸로. 근데 역시나 이제 그제서야 제가 한 15년 사업하고 깨달은 그 수업료를 정말 그렇게 많이 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장인인 거는 같은데 상인은 아니구나. 근데 보통 상인들은 90%짜리가 나오면 여기서 계속 팔아요. 근데 장인은 90%짜리가 나오면 95, 98을 만들기 위해서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보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헛돈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기 홈쇼핑 그것도 절반의 성공. 막 하루에 몇백 세트씩 팔고 이렇게 앞에서는 되게 잘 됐는데 결론 내보면은 이제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게 누적해서 한 30억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그제서야 그게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그제서야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지. 이거 뭔가 잘못된, 내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이쪽 재능이 아닌 것 같다. 야, 빚이 너무 크다. 눈덩이처럼 불었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갚는 방법을 사업으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몸을 갈자. 아직까지는 불러주는 데가 많으니까 강연 뛰고 몸을 갈자. 이렇게 해서 사업 싹 정리해버리고 사업자 등록증 다 반납하고 나 다시 사업 안 한다. 이거 하여튼 몸으로 갈아서 갚자. 그리고 그걸 몸으로 갈아서 갚았어요. 갈아서 갚아서 이제 그때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 죽나서 하나 해보자. 그랬더니 죽더라고. 암이 걸린 거예요. 그때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요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 건강 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제 새로운 병하고 관련된 건강 관리인데, 뭐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건강 관리를 잘해서, 좀 멀쩡한 편이에요. 뭐 특별히 뭐 운동을 한다든지 좀 조심하는 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병하고 관계가 있는데,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폐가 점점점 섬유화돼서 이렇게 폐가? 네네, 먹어 들어오는 병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돌아가셨는데 아.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그러니까 그 병이 왜 걸렸는지를 모르고 이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가습기 살균제. 예, 우리 집에 굉장히 많이 틀어놨었거든요. 예. 가습기 살균제.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공론화되기 전에 지금 돌아가셨고, 재작년 말에 10월 달에 감기가 걸려서 작년 1월 달인가 한 4개월을 기침을 하고 밤에 새벽에 4시, 5시까지 기침을 하다가 지쳐서 겨우 잠드는 정도로 나빠지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별게 나오지를 않아서 이제 종합병원을 네. 가서 PET 정밀 검사하고 제대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제 선생님 소견이 뭐냐면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심이 있다고요? 아니면 확진이에요? 그랬더니 확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섬유화가 초기인데 시작이 됐고 이거는 한번 시작하면은 그냥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할 수 있는 그 또 스트레이트한 질문은 뭐냐면 얼마나 남았나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더디게 갈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2개월 만에 죽은 고등학생도 있다 그러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한 10년 넘게 고생은 하지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암 얘기 들어왔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아까 현금 영수증 달라고 했던 정신줄 안 놓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정말 투트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사람인데 굉장히 패닉이 심하더라고요. 아니 암을 솔직히 수술하면 초기 암은 다 고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치료법이 특별히 있나? 없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고 선생님도 원인이 뭔가요? 그러면 원인은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답을 전문의신데 대학병원 전문의신데도 뭐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다 봤고 그래서 잠이 안 오나? 밤에 제가 이제 올빼미 스타일인데 자다가 일어나서 나한테 와서 울고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와서 울다가 코피 흘리고 막 이 사람 죽겠는 거야. 강직하거든요, 사람이. 아주 세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야단을 쳤어요. 당신이 이러면 내가 빨리 간다. 지금 정신 차릴 때지 이거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다. 집사람한테 정신 차리자고 얘기를 했냐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병이라는 게 모르는데 사람마다 원인이 1000가지 만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염분이 너무 많은 것을 어촌에서 너무 많이 쐬어서 된 사람도 있고 오존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석회라고 그러나요? 그 석면? 성명. 그거 많이 있는 그 공장에서 일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 분도 있고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다 사람마다 알러지원이 달라요. 얘를 죽이는 그게 달라.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 어둠 속에 있는 스나이퍼를 찾아내는데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있으면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데 이게 절망해 있는 시간만큼 나는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원인을 알면 당뇨병 같은 거죠. 굉장히 잘 관리된 당뇨병 환자분들은 잘 살아요. 맞아. 관리가 잘 되면.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부터 잡아내야 되고 폐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잡는 거가 지금 중요하다. 근데 나 지금 원인을 모르지 않느냐? 바로 이제 알아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처럼 공해원이 수천 가지가 있는 데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공기 좋은 데가 어디냐? 딱 쳤더니 양양, 고성, 제주도. 제주도는 출근을 못하니까 안 되겠고 고성은 너무 멀고 양양은 고속도로 타면은 2시간 20분이면 오니까 일하고 병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딱 양양. 그래서 에어비앤비 딱 잡아가지고서 그 동네에서 입지가 이렇게 이렇게 산으로도 갈 수 있고 바다로도 갈 수 있고 공기가 제일 좋은 데를 이제 잡았어요. 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뭘 했냐면 매일 하루 30가지
체크하는 데이터 일기를 스프레드시트에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 뭐 몇 시에 일어났고 무슨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뭐 해변가에 갔고 해변가에 갔다 사람들이 폭죽 터뜨려가지고 폭죽 때문에 기침을 했다. 기침을 했는데 정도 1에서 10까지 해서 어느 정도, 가래는 어느 정도, 뭐 간지러운 거 어느 정도, 피부 발진 어느 정도, 피부 발진도 일어나거든요. 어느 정도, 뭘 먹었다, 뭘 먹었더니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걸 4개월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잡혔어요, 뭔지. 뭐. 저는 주로 소독제, 에프킨. 그럼 가습기하고 그 아버님 원인하고 같은 거네. 거예요. 예. 그리고 먹는 것 중에는 나쁜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는 죄가 없고요. 수입 밀가루 중에 수입할 때 벌써 이렇게 약 많이 치거든요. 수입 밀가루 중에 유통이 빨리 안 돼서 또 약치고 또 약치고 또 약치고 이런 것들이 가끔 동네 식당에서 걸려요. 그러면 이제 피부 다 뒤집어지고 기침 사흘 나흘 하고 난리 나죠. 그 야채 중에 보통 이제 식당에서 나오는 야채 중에 그 생야채 있잖아요. 상추쌈 같은 거. 죄송한데 거의 100% 잔류농약이 있거든요. 잔류농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 그릇을 이렇게 잘 되는 식당 같은 경우에 물론 그건 그 식당 위생이 아니라 하여튼 그 문제지만 기름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화학 세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름기 제거해서 빨리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뭐 미세먼지도 뭐 90 이상 올라가면 기침을 한다. 뭐 오존도 뭐 몇 이상 올라가면은 내가 다음날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서열을 딱 순서를 딱 리스트를 잡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에프킬라 같은 살충제 여름철에 방역차 오잖아요. 요즘 그것도 의식들 못 하는데 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벌레가 많다 보니까 방역차가 용량이 큰 게 와요. 그래서 동네에서 뿌앙 하고 지나가면 이제 한 사흘 기침하고 아파트 하수구 소독한다고 왔다 가시면 일주일 기침하고 그다음에 밀가루 잘못 먹으면 또 한참 기침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걸 찾아냈으니까 그걸 멀리하면 철저히 멀리하면 수명 연장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성을 네. 알았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는 공기가 1번, 두 번째 음식인데 제가 그렇게 해서 철저히 그 원인들을 음식도 그렇게 피하고 그다음에 유기농만 이제 하고 그렇게 철저히 그 원인들을 피하고 나서 기침이 쑥쑥 줄어들고 가래도 줄어들고 염증이 거의 다 빠지고 정밀 검사를 다시 했는데 1월이었나 2월에는 다시 했는데 그 나빠진 그거 빼고 그 진행된 상태에서 딱 스톱돼서 깨끗한 걸로. 그래요? 진행되진 않았어요? 네. 다행이다. 네, 빨리 잡은 거죠. 그러네요. 포기하지 않았네요. 네, 저는 하여튼 뭐 슬픈 것은 슬픈 거고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 할 일은 해야 된다. 이제 원인 물질을 찾아냈으니까 네. 그것만 철저하게 차단하고 건강 다지시면 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또 도전하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네. 권단열 선생님 그 건강에 대한 얘기 위주로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일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셀코TV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신 분이죠.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무라 대표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무라 대표. 네, 박물아입니다. 박물아. 네. 그러니까 발음할 땐 박무라 이렇게 네, 박무라. 되는데, 그죠?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네. 저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홈파스타를 지금 3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 있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 최초 초밥 요리사였었고요. 계속 이제 일식이랑 양식을 배웠었는데 포항에 내려가서 파스타 가게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하나 만들어서 잘 돼가지고는 1호점이랑 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는 또 가게를 하나 오픈해서 거기서 완전 성공을 해서 그리고 또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까지 진출했어요. 부산까지 진출해서 부산에서 이제 파스타 집을 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다시 시작한 게 이제 밀키트. 지금 무라 파스타라고 밀키트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가 역경을 이겨낸 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인생의 역경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일단은 제가 책을 이번에 썼는데요. 네. 알코올 중독에서 월 매출 1억 CEO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일단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알코올 중독이요? 네,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암이 3번 정도 네? 걸렸어요. 무슨 암이? 암은 지금 거대 세포종이라고 네. 무릎에 9cm 암을 가지고 있어요. 와, 무릎에요? 네네. 그래서 무릎 속에 저희가 이제 뼈가 이렇게 연결되는 네, 부분 네. 있잖아요. 관절 그래서 부위. 관절 네. 부분에 무릎에 9cm 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지금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센 게 2개가 나왔어요. 지금 알코올 중독에, 무릎 쪽에, 네. 암에. 네. 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3개라고 그러셨으니까. 아까 이제 그게 이제 역경이라는 게 이제 네. 직원들과의 배신과 사람에 대한 네, 배신과 그게 또 크죠. 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언제 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이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렇게 술에 의존도가 높고 손 떨고 막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다행히 손은 떨지 않았고요. 네. 다행히도 저희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희 아빠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위로 언니 둘에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네. 제가 4살 때 갑자기 이제 감전사로 돌아가세요. 갑자기 감전사로 돌아가셨는데 그 책에도 저희가 그런 글이 있는데 우리 언니 말이 아빠가 이제 리어카에 실려왔는데 그 면도칼로 발바닥을 딱 그었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왔대요. 다 탄 거죠. 모든 몸이. 그래서 피까지 다 타버려서. 그래서 그때 엄마가 울길래 아빠가 돌아가셨나 보다라는 걸 알았대요. 네. 저희 둘째 언니도 그때 어렸죠. 저보다 6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홀로 4남매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38살 나이에 술, 담배를 배우신 거예요. 동네 어른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네, 혼자 못 산다. 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그때 술, 담배를 배우는데 엄마가 잘못 배우신 거죠. 왜냐면 너무 힘들 때 술, 담배를 배우니까. 근데 그거를 평생 저희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엄마가 맨날 술만 마시면 울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집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막 길바닥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맨날 그렇게 그거를 엄마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언니들은 좀 커서 밖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남동생이랑 저랑은 그 엄마의 그 술 뒤에서 그거를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럼 그게 싫었을 텐데. 너무 싫었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술들을 다 마셔버려야 되겠다 약간. 마셔버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어허. 왜냐면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맥주를 마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맥주는 없었어요. 다 소주밖에 독한 술이 없었어요. 있었구나. 근데 엄마는 소주만 네. 드시니까. 그래서 맥주가 뭐지? 그랬어요. 저는 소주를 밖에 모르니까. 이거 마시면 어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마셨을 때 그 첫 기억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원한 아니요, 탄산에 그냥 한 모금? 뭔가 이게 탁 올라오는 이 뭔가 이게 뭐지? 근데 어른이 된다니까 어린 나이에 이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술을 마셨어요. 그 이후로 그냥 이제 소주도 마셔볼까? 양주도 마셔볼까? 더 커지는 거죠. 네, 더 커졌어요, 네. 일이. 그래서 중3 때 소주 마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양주 마셨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셨고 뭐 고등학교 때도 늘 술을 마셨지만 20살 넘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마셨죠. 술만 생각이 났던 와, 그게 언제까지 그랬어요? 그게 불과 한 4년 전까지. 그래요? 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보상은 저한테 술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일을 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면서도 계속 아니요, 술이었네? 그건 안 되죠. 지켜야 될 거는 분명히 지키고, 일은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해왔겠죠. 근데 이제 일과가 끝난 일이 다음에는 이거 한 잔 해야 되는 무조건 거예요? 한 잔을. 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던 거죠. 그 자는 근데 시간이 아까워서 술 3년 전까지 그랬다면 4년 전까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끊어냈어요? 제가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신랑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는 했어요. 근데 신랑이 또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해 못하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는 우리 신랑이 이해 못하죠. 술을 왜 안 마시지? 이해를 서로 못했던 거죠. 근데 그날 이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에 계시던 그 호텔 차장님이 포항에 놀러 오셨는데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한 잔 하게 됐는데 같이 한 잔 하다가 두 잔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 그 가게에 모시고 가서 홈파스타 가게에 모시고 가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저희 신랑이 술을 못 마시는데 신랑을 이제 잔에다 넣어놓고 강제로 술을 먹인 거예요. 근데 신랑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몸에서 이런데 술을 먹이니까 싫었는데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약간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인사불성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가방도 못 찾고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때 신랑이랑 둘이 완전 크게 싸웠어요. 예, 정말 최고로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생각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술에 대한 생각? 아니, 저희 언니가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네 엄마처럼 될까봐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결국 술, 담배로 인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즐겼는데 그걸 어떻게 딱 끊었어요? 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질문을 해봤거든요. 너가 원하는 게 뭐니? 이러니까 제가 답을 하는데 독소는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원해 이래서 그래 그럼 너 맥주 말고 그러면은 그 콜라를 한번 마셔볼래? 그래서 콜라를 사두고 집에 가봤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콜라를 마시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냥 맥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콜라를 마시니까 몸에 안 좋겠는데 우유를 마셔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켈리체 회장님 저희가 100일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콜라를 마시다가 그때 바디 프로필도 같이 연결이 돼서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어요. 바디 프로필 하려면 못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술을 안 마시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돼요. 딱 끊어져요. 알코올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사건이었거든요. 신랑과 저한테는 너무 큰 사건이어서 1년 동안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건이었고 1년 동안 대화를 안 하면서 나도 뭔가는 변화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읽다 보니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도 했고. 두 번째가 암인데 무릎에 걸린 암. 네. 뭐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때가 제가 이제 거의 술에 29세니까 거의 술에 완전히 피크로 살았을 때였죠. 물론 5년 전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출근했는데 일을 한다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무릎이 자꾸 아픈 거예요. 무릎이 왜 아프지?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요. 약국에 가서 파스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다. 내가 겨울에는 보드를 좀 많이 타서 그런지 무릎이 조금 아프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때 내가 보드 타다가 한번 넘어져서 그 의사분이랑 한번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이 조금 시큰시큰 아프다. 저 엑스레이 좀 찍게 해달라.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나더니 MRI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MRI를 왜 찍어야 되죠? 저 술 약속에 있어서 가야 돼요. 이러니까 MRI를 찍어야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이게 찍고 있는데 조영제를 또 넣어야 된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지? 엑스레이였는데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산병원 선생님이셨거든요. 서울의 네,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그래서 거기도 아산병원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산병원에 전화를 해서 막 의사 선생님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너 정신 차려. 너 6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골육종이라는 지금 암이 내가 볼 때는 골육종이다. 골육종이면 너 6개월도 못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벌써 주저앉았죠. 그러면서 CD를 줄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내가 교수님한테 예약을 해놨다. 지금 당장 빨리 택시 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도 CT를 보시더니 이게 이 사진을 보시더니 골육종일 수도 있고 거대 세포종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제 꺼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통기부 싸우고 이제 입원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 골육종이 나오면은 무릎 여기 대퇴부까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골육종은 아니네.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데 그 거대세포종이 또 안 좋은 게 재발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걸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산병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이제는 죽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제 죽을 고비는 넘겼잖아요. 다리는 자르지 않았으니. 그래서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9cm 뼈를 다 깎아내고 그 안에 이제 그 시멘트, 저기 의료용 시멘트를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철 2개 이렇게 껴놨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7개월 동안 병원에 저는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암 다 나은 거예요? 그때 나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치 판정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 번 수술 받은 네, 거예요? 한 번 수술만 받았고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인데 그러고도 사실 제가 술을 마셨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5년 되기 전에? 네,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을 한 1개월 남겨놨거든요. 근데 무릎이 조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했던 교수님, 원래 했던 그 저 처음에 발견해줬던 그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병원에 또 갔더니 또 재발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첫 번째보다 더 아이, 충격을 그렇죠. 받았어요. 재발이면은 네. 이건 뭐. 또 재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발하고 또 병원에 또 수술하고 또 입원하고. 재발이 잘 된다더니 또 네. 재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수술했어요? 네, 바로 또 이거는 또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수술했죠. 뭐 얼마나 입원했어요? 그땐 3개월. 3개월? 네, 많이 짧아졌어요. 3개월. 그리고 빨리 재활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다시 또 재발. 아, 또 재발이 됐어요? 네. 이야, 진짜 이거 뭐. 근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수술하면 못 걸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부위가 조금 안 좋은 부위 2개가 지금 났는데 무릎 관절 쪽을 건드려야 돼서 잘 못 걸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가 제가 나이가 40살 정도 됐었는데 39살인가 그랬는데 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저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한 3번 정도 암에 걸리면 좀 덜 아프거든요. 이제 좀 느끼는 고통도 좀 덜하고 덜 힘들어서 그러면 저 수술 안 하고 조금 지켜볼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좀 지켜볼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이즈 확인만 하러 다니는 와중에 제가 또 40살에 임신을 하고 싶어서 9년 만에 이제 딸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신랑을 설득해서 임신을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었거든요. 임신했다니까 의사 선생님 난리가 났죠. 왜냐면 아이가 커지면서 암이 커진다. 너 미쳤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임신하고 싶다. 왜냐면 지금 저 나이가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책임 못 진다. 암을 키워와도 자기는 책임 못 진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임신을 해서 바로 애 낳자마자 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대단하다고 암이 더 이상 자라질 않아. 그러면 그 이후로 아이 낳은 이후로 암이 멈춘 거 아니에요? 멈췄어요. 어쨌든 지금 안에 있다고는 해도 2개는 있는데 멈췄어요. 그게 멈춘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 건강을 더 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무슨 비법, 네. 내가 요거는 꼭 지킨다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늘 술을 제가 늘 마시다가 지금 또 신기해서 물어봐요. 처제 술 안 먹고 싶어? 이렇게 다들 술 진짜 생각 안 나? 근데 술이 생각이 아예 안 나거든요. 그냥 아예 제 생각인데 이제 모든 피가 다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로 제가 다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명상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명상? 네. 비법이 또 명상도 있군요. 명상이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큰 비법이었어요. 금주, 명상, 네. 요거 2개가 맞아요. 건강의 비법입니까? 네. 그 다음에 운동. 운동? 네. 어떤 운동? 제가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29살 때 수술을 딱 하고 저한테 첫 번째 지켜달라는 게 있었어요. 절대 뛰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잘못해서 뛰다가 혹시라도 다리가 부러지면 그렇겠네. 수술한 부위가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근데 얘가 이제 림프 이 뼈 사이로 이 뼈가 이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폐로 옮기는 순간 저희는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뛰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절대 뛰지 말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완전히 심어놨었던 거죠. 우연찮게 저 아는 동생이 부산에서 제가 오픈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켈리치 회장님 같은 켈리스라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암 선고로 6년 선고받고 이제 죽는다고 이제 위암 4기였는데 그 친구가
그 극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고 있었는데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아, 위암 4기에서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 아, 친구는. 이제 생존이 네. 6개월인데 네. 지금도 계속 살아 있어요. 이 친구가 달리자고 하는데 제가 안 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생각했던 게 이 언니는 암을 3번을 극복했는데도 이렇게 살아 있는데 나는 이 언니를 보면서 달려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달려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처음에 해운대에서 달리려고 했는데 뛰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뛰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1초, 2초, 3초 이렇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 10초 정도 뛰었나? 아,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누워있다가 그 다음날 또 10초, 20초 이렇게 뛰기 시작했는데 1분을 쉬지 않고 뛰었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언을 해요. 나 10km 마라톤 뛰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딱 3개월 만에 10km 마라톤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그냥 우리가 한 번만 겪고도 주저앉을 만한 위기를 지금 대단합니다.